안녕하십니까. 폴리톡 외교관이 바라본 세상 이야기 칼럼을 진행하고 있는 전직 외교관 오인영입니다. 오늘은 무상복지로 병들어가는 사회 시리즈 세 번째 로마 제국 빵과 서커스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교부에 근무하는 동안 주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3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 방문 행사 등 바쁜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악, 오페라 등 훌륭한 예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남긴 유산과 유물을 접하고 로마 제국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 사회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은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걷는 훌륭한 제국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것도 처음 로마에서 생겼고요. 시민권이라는 개념도 로마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시 여겨지는 동맹이라는 개념도 로마 제국이 만들었습니다. 라틴어라는 제국 내에서 통용되는 세계어라는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또 많은 특징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제정이 한 제국 내에서 존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정,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왕은 혈통에 따라서 계승이 됐고요. 그러다가 기원 후가 되면서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에서 선출된 두 명의 집정관이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둘이 다스리는 두 명의 집정관, 공화정 시대가 됩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처음 시작이 됐죠. 시민들이 주인이 된다는 주요한 사상과 정치체제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 케이사르 시절에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이제 혈통에 의해서 계승되는 제정, 황제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혈통에 의한 계승이 끝나고 무력에 의하여 황제 자리가 계승이 되는 군인 황제 시대가 됩니다. 여기서 빵과 서커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빵과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빵의 개념은 틀립니다. 밀재배와 빵은 유럽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밀재배와 빵이 나일 문명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나일강 유역에 대규모 밀이 재배가 되고 대규모로 빵이 생산이 됩니다. 빵 자체를 몰랐던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확대가 되면서, 즉 로마 제국 영토 안에 나일강이 포함이 되면서 나일강에서 생산된 대량의 밀이 로마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빵 제조법까지 건너옵니다. 이러면서 유럽인들도 비로소 밀가루에 의한 빵이 만들어지고 그 빵이 주식이 됩니다. 빵이 굉장히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그러면서 빵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경영하는 빵 공장, 물론 여러 개의 빵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빵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즉 빵에 대한 생산과 보급에 대한 독점권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집정관이 다스리던 공화정 시절에 처음으로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에 해당되는 로마 시민에 대해서 밀가루를, 즉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선별적 복지가 시작이 됩니다. 엄격하게 시행을 했고요. 국가 재정 내에서 자금을 확보했고, 그리고 대상자도 엄격하게 선별을 했고,
또 제3자가 엉터리로 밀가루를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이 나와서 줄을 서서 밀가루를 타게끔 했고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도입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왕정과 공화정에 비해서 황제들이 정통성이 떨어졌고요. 혈통이 아닌 무력으로 황제 자리에 오른 군인 황제 시절이 되면서 군인 황제들에 대한 정통성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군인 황제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꾸기 위해서 환심을 좀 사야 됐고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밀가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복지 정책을 확대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밀가루뿐이 아니라 와인과 돼지고기, 그리고 돈의 역할을 했던 소금까지도 끼워서 제공이 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거기다 덧붙여서 입장권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이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로마의 재정은 영토 확장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시민권자들이 내는 세금도 있었지만은 상당 부분의 재정은 영토 확장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영토를 넓히면서 넓힌 영토에서 전리품을 획득하고 품으로 국가 재정을 보충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군인 황제 시절부터는 로마 제국이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토가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정 공급원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면 무상복지를 줄이거나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어떡하죠? 유일한 방법은 화폐를 찍어내는 거죠.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물가가 올라가고 올라간 물가를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 화폐를 더 찍어내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로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상복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황폐해졌고요. 또 갑자기 대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주거 부족, 범죄가 늘고 그리고 저출산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건전한 근로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국가에서 기본적인 빵, 주식과 검투사 경기 입장권, 오락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니까는 누구든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적게 되니까 더욱더 국가 재정은 부족하게 되고 급기야는 로마 국경을 지키고 있던 게르만 용병들한테 줄 급여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재정이 악화가 됩니다. 게르만 용병의 반란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모군란처럼 제대로 용병들한테 월급을 못 줬기 때문에 그들이 칼을 로마 제국을 향하여 들이댄 점도 일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 재정의 붕괴입니다. 국가 재정이 붕괴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더 이상 쓸 돈이 없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 버린 거죠. 국가 재정 붕괴 이면에는 무상복지라는 거대한 포퓰리즘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이완되고 근로정신이 약화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저희한테 가르쳐 줍니다. 방만한 재정 지출은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 국가 파산으로 이르게 한다. 무상복지는 건전한 시민정신과 근로의욕을 악화시키고 국민을 의존적이고 나약하게 만들고 결국에 사회와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진실을 전하는 방송 폴리토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